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일동, 중이동, 중삼동, 중사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정 의장님과 이학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함으로 일상을 지켜내신 76만 부천 시민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운 겨울 새벽부터 출근하시는 부천 시민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마주하게 되는 미소 속에서 희망찬 부천시와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반성 없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에는 우리 부천시가 직면한 현안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재정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현안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총 14개의 시정 질문을 준비했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시 총체적 재정 위기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재정 부담 해결 방안 요청 관련. 둘째, 부천시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에 따른 설립 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관련. 셋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직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요구 관련. 넷째, 부천시 도로 유지 보수 예산 축소에 따른 시민 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촉구 관련. 다섯째,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대폭 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심화 및 예산 정상화 촉구 관련 질문. 이상 5건만 구두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 총체적 재정 위기와 지방채 차환에 따른 재정 부담 해결 방안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부천시 총체적 재정 위기와 지방채 이전 구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부천시는 당시 추진을 시작한 대규모 사업들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축소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현장에서는 불편이 발생했고 결국 추경을 통해 다시 보완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와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부천시는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를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총체적 재정위기 부천시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이렇게 상환하지 못하고 차환을 할 수밖에 없는 부천시의 재정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도시 부천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지방채 차환 시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천시는 지방채를 본격적으로 차환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부천시는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고금리 차환 이존이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채무 규모와 상환 여력, 향후 재정 안정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 이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를 재정 건전성 중심으로 재정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차환 이전도를 줄일 수 있는 부채 관리 원칙과 지방채 감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현재 총체적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과 차환에 이전해 왔습니다. 문제는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최근 3.69%까지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부천 아트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지방채 발행 차입금 이자 상환 과정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0년 부천시는 부천 아트센터 건립비용 1,300억 중 약 600억 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했습니다. 이는 현재 3,500억 규모의 부천시 지방채 발행액 중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발행된 아트센터 건립 지방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환 기일이 도래했습니다. 2025년 60억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29년까지 매년 117억 원, 2030년 이후에도 90억을 갚아야 하는 부천시의 채무입니다. 부천시는 2025년 말 현재 기준으로 약 16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와 분석을 통해 정리한 2026년 지방채 상환 계획을 살펴보면 총 364억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받아놓고도 쓰지 못해 지방채를 다시 반납하는 부천 제1시장 아케이트 설치 관련 사업 48억 7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차환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은 지방채를 50억 가까이 발행했지만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지 못했고 결국 사업 추진에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이자 비용만 5,900만 원 집행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을 호기 있게 시작했다가 진행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결국 멈추고 다시 되돌리는 부천시의 행정으로 시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는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시민 혈세가 낭비된 부천시 광역동 추진과 일반동 전환이 그러했고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지연, 신흥고가 철거 사업 및 부천 명품거리 조성 사업 연기 등 지금도 비슷한 정책 실패가 반복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차환한 161억 원은 차환 금리가 3.69%입니다. 부천시가 11호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을 단순 계산해 보면 5.9억이 나옵니다. 올해 기계적 예산 삭감이라고 질타를 했던 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삭감액이 5억 원 정도 됩니다. 증가하는 지방채 이자 비용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나머지 2,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도 순차적으로 청구가 들어올 것이며 부천시는 결국 빚더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도시 부천시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천시의 현실에 대해 부천시장이 책임을 묻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기존 1%의 저금리 지방채를 3.60%의 고금리 차환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지방채 발행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결국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5% 이자율이 3.51%까지 치솟는 지난 3년간 시장께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지방채 이자 부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시급성이 낮은 신규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은 줄어들고 시정연구원 설립, 신흥고가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같은 토건 사업은 진행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 설립, 신흥고가 철거, 부천 명품거리 사업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던 사업들은 현재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체적 재정 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이라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6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천시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채무관리 방안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과 고금리 차환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채무 상환 여력과 향후 재정 운영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시점에서 지방채 차환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일부분이라도 차환이 아닌 상환하에 나가실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시급성이 낮은 신규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서 부천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천 시정연구원 행정안전부 승인 지연에 따른 설립 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진행해왔으나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개원 일정이 7월에서 현재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행정안전부 승인이 나지 않으면 2025년도에 편성한
관련 예산 역시 전혀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시정연구원은 설립 취지 당시부터 부천시 총체적 재정 위기 속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업입니다. 과연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한 투자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외부 영역이나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보자는 부천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연구원 설립은 24명의 인원이 채워지는 완성형 단계의 경우 매년 40억 원 정도가 투입되며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는 경우에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30년간 1,200억 원 이상의 큰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영학의 잠재 비용 개념을 설명하면 총체적 재정 위기에 부천시가 향후 30년간 1,200억 원을 시정연구원 유지에 쓰는 대신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도시 재생, 시민 안정 인프라 확보, 도로 유지 관리, 교통 인프라 개선, 도서관 도서 구입, 청년 정책 등 생산성 있고 체감도 높은 다른 정책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시점에서 시장께서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고 부천 시정연구원을 설립했는데 시정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본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우려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정연구원은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챗GPT AI를 활용해서 AI가 발달한 현 시점에서 부천 시정연구원 설립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AI 시대의 부천 시정연구원 효용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AI 기반 연구 역량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통적 연구 기능의 대체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 부천 시정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2023년과 비교해서 단 2년 사이에 지금은 AI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연구원 중심의 전통적인 시정연구원 모델은 이미 구시대의 산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장께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AI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 시점에서 부천시정연구원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우려됩니다. 둘째, 향후 완성형 단계에서 40억 원 이상이라는 고정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부천시정연구원이 생산하는 연구의 상당 부분이 이미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자료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관의 정책 자료를 득실 통합, 요약, 분석할 수 있음에도 연구원 중심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지속적인 인건비 증가와 시설 확대로 총체적 재정 위기에 부천시 재정이 더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인구 76만, 지금 100만 미만의 도시인 부천시가 독립적인 시정연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광역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민간 연구기관 활용, 중앙정부 오픈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섯째, 정책 연구 패러다임이 전통적 연구 보고서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실험과 AI 시뮬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부천시정연구원은 연구원 중심의 문헌조사 연구 방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연구원 중심의 부천시정연구원 모델 자체가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연구 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비판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부천시정연구원 모델은 2년 사이에 이미 구시대적인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의 기능이 시대의 변화와 부합되도록 개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직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함에 따라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직후 사직이 이루어져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우려됩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에도 대표이사가 별다른 예고 없이 중도에 사직한 바 있어 대표이사 공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대표 교체는 조직 내부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문화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시민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천시장의 승인으로 다수 출혈자 출연 기간에 정치 이력이 있는 분들께서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게 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출자 출연 기간에 대표이사 선임 및 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명 절차의 책임성과 운영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 중도 사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향후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표이사 선임 절차, 임기 중 관리 감독 체계, 비상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부천시 도로유지보수 예산 축소에 따른 시민안전사고 증가 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2023년 171억으로 삭감했습니다. 원래 부천시가 도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약 200억 이상으로 전문가들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93억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 대비 2024년 도로유지보수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78억 원, 45%나 과다하게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예산 삭감을 하고 나서 부천 시민들의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청구하게 되는 영조물 배상 보험 청구 건수가 45%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가 정작 필요한 곳에 시민 안전을 위한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결국에 시민들이 잘 모르는 예산을 삭감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도대체 왜 부천시가 이렇게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 도로유지 보수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노후 도로에 대한 보수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심화비 예상 정상화 촉구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25년 총체적 재정 위기 속에서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12억 원 수준이던 도서관 신규 도서 구입비를 5억 원 삭감해서 7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신규 도서 구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민들께서는 많은 불편과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정작 써야 될 곳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이런 도서관 구입 같은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지부진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 지켜야 될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예산들은 바로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도서관 신규 도서 구입비를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으로 복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새해 원하는 책을 아이들에게 읽게 해주고 싶은 부천 시민들의 소박한 마음을 기계적 예산 삭감으로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을 사랑하는 부천 시민들께서 2026년에는 보고 싶은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부천시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구두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